일단 오늘 MLB는 이제 선발 투수가 미정이 된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어요. 몇 경기가 있는데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 경기 정도 보이는데 이제 뉴욕 매츠가 오늘 불펜 오프너를 쓸 예정인 것 같은데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욕 매츠는 오늘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시애틀은 오늘 팔터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랑 LA 인저스는 LA 인저스가 카일 핸드릭스를 꺼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오늘 좀 프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2시 5분에 빠르게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워싱턴과 보스턴의 경기인데 소로커와 지올리토의 매치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유튜브 방송 키고 분석하면서도 이제 뭐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다 살펴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꽤나 팽팽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로카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 게 결국 이 우타자를 상대로 한 이 슬러브를 통한 통제력이죠. 우타자에게 이번 시즌 단피 안타율이 1할 7푼밖에 안 될 만큼 우타자 통제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이 보스턴 타선 중에서도 지금 결국 이 통제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중심 타선에 몇 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좀 유력하게 뽑게 되는 게 토로와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 그리고 트레버 스토리 이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스턴이 몰아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로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지올리토를 상대로 워싱턴이 지금 최근에 가장 타격이 뛰어난 팀으로 나오고 있죠. 디트로이트랑 난타전을 했다 보니까 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워싱턴이란 팀은 싱커볼 투수에게 강한 팀입니다. 이 싱커볼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기는 대부분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워싱턴은 상위 타선에서도 그렇고 이 싱커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즌 타율이 거의 3할 후반 4할 때까지도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CJ 에브람스부터 제임스 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싱커볼 던진 투수를 상대를 하냐? 아니죠. 이 지올리토는 포신 페스트볼과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싱턴의 입장에서 의외로 이게 타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올리토가 실제로 최근까지도 성적이 반등이 됐죠.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화면 하나만 띄워놓고 하니까 무슨 경기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호투 상승세를 감안을 한다면 워싱턴이 초반에 고전했을 때 이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왜 그렇냐? 이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필승조 투수를 다 썼어요. 근데 그 전날에 이 더블헤드를 치렀죠. 그때 당시에 승리하고자 썼던 필승조들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3차전의 경기를 했고 결국에 워싱턴은 좀 소모값을 가져간 채로 디트로이트에게 위닝을 챙겼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워싱턴이 꺼낼 수 있는 불펜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로부터 알칼라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면서 불펜에서 보강이 됐고 알칼라가 보스턴으로 이적하고 나서 6경기에서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뎁스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뭐 위서트라든지 뭐 전부 다 부진하고 있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 보스턴의 불펜진인데 그래도 지올리토가 6이닝을 버티고 알칼라 쓴 다음에 필승조급에서 한 명만 버텨주면은 이 아롤디스 체프먼까지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보스턴이죠.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올리토가 버텨줄 수 있다라고 하면 후반전 기세는 이 보스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워싱턴의 타격이 너무 뜨겁게 나오고 있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팀 타율 1위 팀이 워싱턴이에요. 그게 너무 단기적으로 한 번의 시리즈 이틀 동안에 3경기를 치르면서 나온 지표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무시를 못한다면은 사실 이게 조금 보스턴 입장에서도 헤매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생각할 때는 소로카가 긴 이닝을 던질 수 없는 투수이고
워싱턴의 불펜진이 당장에 오늘 힘을 너무 못 쓰는 상황이 돼요. 피네건부터 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까지 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이 뒷심 싸움에서 약간의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포트와 루자르도가 선발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타자별 지표를 조금 다 뜯어봤는데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하퍼가 돌아오면서 하퍼가 잘해줘야지 필라델피아가 이겨요. 그게 지금 이 슈아버가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싱커볼을 치면서 6월달이죠. 6월달에 싱커볼의 타율이 거의 8할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좌투수에게 근데 아포트도 싱커볼 던지는 투수이고 이 슈아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여기 있다. 트레이 터너랑 슈아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하퍼가 복귀를 하고 나서 하퍼가 만약에 삽질을 해버리면 이게 흐름이 끊겨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하이 타선 내려가 있고 중심 타선에 들어간 결국 카스테아노스 알렉붐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타격 지표를 보면은 아포트에게 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루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시내티는 엘리 델라크루즈가 이 최근에 타격감을 좀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우타석에서 엘리 델라크루즈가 너무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최근 2주 동안에 엘리 델라크루즈가 좌투수를 상대로 우타석에 들어서가지고 타격이 완전히 반등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구 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안타 생산이 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 거의 4할에 가까운 타율이 이 지금 엘리 델라크루즈가 좌투수에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제외를 하면요. 나머지에서 특히 지금 프리들 그 다음에 이제 하인즈, 럭스, 맥레인 스테판슨 그다음 뭐 요까지 요 라인에 엔카라시온 스트란드도 마찬가지 요까지에서 지금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너무 쥐약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불펜에 갔을 때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두 명의 투수 다 컨디션이 좋고 언더게임을 하는 날에는 7이닝까지도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경기가 8.5점의 기준점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랑 세인트루이스인데 이 경기는 컵스가 유리해 보여요.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그런데 경기를 구매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내일 이 경기가 경기 중간에 비가 약간 올 수 있어요. 네. 강수 확률은 한 15%라고는 합니다만 실제 날씨를 알려주는 거는 Possible Light Rai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볍게 비가 올 수 있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누가 수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 수준이 그 소나기가 얼마만큼 길게 오고 짧게 오고에 따라서 경기 중단이 얼마만큼 될 거고 아니면 비가 오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경기가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저는 좀 추천 못 드리는 경기입니다. 다만 전력에서는 확실히 컵스가 유리하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이게 발매가 되고 나서 해외 배당도 0.05 배당 더 빠질 만큼 좀 컵스 우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매치 경기는 오늘 분석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우랑 이제 팔터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이것도 브라이언 우의 기세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타격 뭐 칼랄리가 보여주는 기량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도 패배했지만 안타 10개를 때려내면서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이 시애틀의 타격 이거에 의해서 오늘 시애틀에게 정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피츠버그의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저번 6경기를 치르면서 팀 타율이 3할 1푼 8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피츠버그의 타선에서 지금 그 리드오프로도 기용되고 있던 호르비츠를 시작으로 뭐 맥쿠첸, 그 다음에 저 레이놀즈, 그 다음에 뭐 헤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또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오닐 크루즈는 조금 별로고, 이름 레이놀즈 말고 누구더라 이름? 곤잘레스. 곤잘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절대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피츠버그가 이 6경기가 결국에는 모두 홈 경기였어요. 이 홈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불타면서 그렇게 미친듯이 날뛰었었고, 역배를 계속해서 냈었죠. 세인트루이스한테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경기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원정을 오면서 이 타격감이 유지될 것인가, 오늘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 수치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헤이즈가 뭐 24타수 10안타 4할 1푼 7리 치고 있고, 맥쿠첸이 4할 치고 있고, 뭐 아담 프레이저도 3할 7푼 5리에, IKF도 타격감 올라와서 3할 3푼 3리, 토니 펜도 좀 뭐 타격이 떨어졌는데도 3할 3푼 3리 치고 있고, 오닐 크루즈도 홈런 2개로 좀 기타 그때 멀티 홈런 경기 한번 했었죠. 2할 9푼 4리로 강한 모습에, 레이놀즈도 2할 8푼에, 조이 바트도 2할 7푼 3리,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피츠버그의 타격이 사실 브라이언 후 단단한 피칭 하고 있죠. 슬라이더도 가기 좋고 직구도 97마일까지 빠른 공 던지고, 근데 그런 공을 던지는 투수들을 상대로 피츠버가 이렇게 경기를 해왔었고요. 뭐 소니 그레이도 못 버텼던 이제 팽팽한 경기를 하다 결국 비기닝에 이제 소니 그레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내줬던 피츠버그였다 보니까, 오늘 경기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경기가 언더 게임 될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건 기준점이 7.5점이 잡히고는 있는데, 이게 브라이언우가 과연 또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피츠버그의 타격감에 저번 두 번의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피츠버그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 브라이언우만 믿고 이거를 언더라고 실점 5점 기준점에 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으며, 이게 1.44배당의 정배당을 받을 경기라고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시애틀의 타격감을 생각을 했을 때, 시애틀이 워낙 좌투수 우투수를 안 가리고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팔터 나온다지만 오늘도 털릴 거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팔터의 홈과 원정의 기복을 생각하면 오늘도 피츠버그는 실점 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득점 수준에서 이제 브라이언 우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모든 키는 이 브라이언 우의 호투에 달렸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시애틀의 승언더가 될 거예요. 근데 승언더라기도 못하죠. 승언더라긴 좀 그렇고, 승언더보다는 그냥 시애틀 승이 맞겠죠. 근데 이게 브라이언우가 또 피츠버그의 타격에 밀리게 되면은 이 경기는 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애틀이 연장 경기를 많이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가 좀 피로도가 당연히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브라이언우의 역할이 가장 지대하다. 제 생각에는 피츠버그가, 그래도 저는 수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이건 피츠버그가 비벼야 되는 경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와이프 택시 좀 불러주겠습니다. 잠시만요. 후후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못하는 정배당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피츠버그의 원정에서의 타격을 한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는 경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좀 미네소타랑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애매하죠, 사실. 이거 사실 제가 유튜브 멤버십 분석 영상으로 좀 쓰고 싶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그 주력으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지표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파덱이 5월달에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7이닝 1피안타 진짜 무실점 완벽투를 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덱이 97, 8마일 던지면서 굉장히 공을 빠르게 던졌었는데 이후로 구속이 떨어지면서 6월달에 직구 평균 구속이 92마일 1마일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93마일 2마일까지 92마일 3마일까지 떨어졌었는데 저번 두 경기를 치르면서도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직구 평균 구속은 95.6마일까지 올라왔었어요. 직전 경기. 그만큼 폼을 올렸는데도 털렸던 게 파덱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이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었을 때 파덱의 위력은 굉장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빠른 공마저도 직구 피안타율 이 포신 페스티벌의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당장의 미네소타에게는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리텔은 계속되는 홈런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또 리텔이 정신을 차리면서 또 호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가 이어지고 있고 리텔의 가장 불안한 점은 피홈런이에요.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경기입니다. 이 13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방향 자체가 이 북서서 방향으로 약간 옆으로 불어요. 옆으로 강하게 부는데 그래도 이 타구가 이제 우타자들이 당겨치는 스윙을 했을 때 잠시만요. 택시 기사. 택시 기사가 못 찾노. 아무튼 그래서 이게 리텔이 지금 오히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훨씬 더 이 밸류값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미네소타의 타격이에요. 타격. 미네소타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타격이 진짜 어제 경기를 어제도 사실 제가 마이애미를 경기가 점수가 좀 날 걸로 예상을 했어요. 마이애미가 당연히 마이애미가 이길 걸 생각하면서 미네소타랑 조금 치고받지 않을까. 페레즈가 볼질을 하면서 미네소타도 조금 얻어먹는 점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졌습니다. 진짜로 4대1로 이제 그 월너였나? 한 명 홈런 때린 거 말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스윙 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정도로 빠져 있었고 그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미네소타가 그렇게 타격을 삽질을 하면서 6경기 동안 팀 타율이 1할 6푼 8리에 메이저리그 전체 유일하게 지금 OPS가 0.5 아래로 떨어진 팀이 미네소타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가지고 홈에 돌아왔는데 이 경기가 지금 이 기준점도 사실 9.5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래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경기가 오늘 역배당이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템파베이 타격이 좀 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력 이탈 있는 것도 아니고 심슨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잘해주면서 타격하고 발야구 하고 템파베이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오늘 이슈가 있는 게 드디어 김하성이 60일짜리 IL에서 액티베이트가 되어가지고 로스터 인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하성이 대타로라도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선발 출장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타격감 올리고 지금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하성의 출정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템파베이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템파베이가 오늘도 배당은 역배당이지만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구매율은 이게 미네소타가 정배당임에도 템파베이 승 구매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샌디에고랑 텍사스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선발 투수가 바스케즈 대 루커 나오는 경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템파베이래 이거 텍사스가 할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경기 제가 루커 경기를 사실 좀 제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 디그롬 경기도 마찬가지고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사기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좀 구종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네소타의 그나마 마무리 투수니까 논외를 할 수 있는데 미네소타의 마무리 투수 듀란 무슨 커브볼이 90마일 가까이 나오죠. 너클 커브가. 그 다음에 루커나 그 다음에 저 디그롬 같은 경우도 슬라이더가 92마일이 나오는 선수이죠. 그 다음에 저 마이애미의 그 선발 투수 한 명은 체인지업이 95마일이 나오죠. 네, 그만큼 이 좀 희한한 공을 던진 애들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논 외의 공을 던지는 선수들인데 그거를 동일 구종의 타율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좀 격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루커 같은 경우도 주무기가 이 92마일의 슬라이더. 방송하는 사람들도 해설자들도 그걸 보면서 커턴인지 슬라이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브레이킹볼로 잡아댔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거든요. 그만큼 커터성에 가까운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본인은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그 92마일짜리 93마일짜리 슬라이더가 얼마나 타자를 괴롭힐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샌디에고가 타격감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타격감이 그나마 좋은 선수가 보가츠. 최근에 보가츠가 너무 잘 주고 있는데 샌디에고가 이제 안 되는 타격성에서 어거지로 이기고 하는 경기에서 이 뒷받침을 해주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이 아라에즈란 말이에요. 아라에즈. 근데 이 아라에즈가 최근에 타격감이 바닥을 치면서 너무 타격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오늘도 사실 이글레시아스나 시츠 이런 애들이 쳤을 때 샌디에고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루커의 빠른 공과 그 고속 슬라이드에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없다. 왜? 텍사스가 타격감이 올랐거든요. 시미언이 다시 최근 타율을 3할 때까지 끌어올렸고요. 최근 한 일주일 2주 표본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리 시거죠. 코리 시거도 지난 시리즈 2번을 치르면서 타율을 3할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리 시거, 시미언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좀 텍사스 입장에서도 많이 좀 힘을 보탰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식으로 힘을 써줬던 선수가 이제 최근에는 뭐 오주나 아니면은 에반 카터 뭐 이런 애들 조시 스미스 얘네들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지금 이 경기도 이제는 샌디에고가 홈발만 믿고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시거가 지난 6경기 치르면서 홈런이 4개였어요. 사실 아놀디스 가르시아의 연장전에 나왔던 그 동점 3런 홈런이 가장 최근에 임팩트가 컸긴 했습니다만 시거도 임팩트가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는 이제 지금의 샌디에고의 타격으로는 이 텍사스가 비빌 거라고 보기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양 팀의 불펜 투수들의 해주는 활약이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이 루커나 바스케즈나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8.5점의 기준점이라면은 언더를 보는 것도 사실 루커도 5이닝짜리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바스켓도 5이닝짜리예요. 그러면은 불펜 비중이 조금 커지는 이 경기는 양팀 불펜을 생각했을 때는 언더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랑 LA 엔젤스 이거는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죠. 토론토는 명분이 있어요. 이 경기가 양키스도 마찬가지고 템파베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메리칸 동부지구 순위 경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지금 토론토가 어제 이제 양키스를 스윕을 하면서 지구 1위 탈환을 해버렸어요. 한 경기 차로 템파베이와 양키스가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토론토가 한 경기 차로 1위를 이제
탈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홈에서 시리즈가 이어지고 라우어를 꺼낸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LA 인저스는 오늘 선발 투수가 카일 핸드릭스라고 일단은 예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일 핸드릭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좌투 우투 대결이 되는데 라우어가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게 토론토 입장에서는 좀 신의 한 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 인저스가 우투수가 나왔을 때는 장타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상대팀이. 근데 지금 그나마 좌투수가 나오니까 이 장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나마 지금 타격은 워드도 최근에도 좌투 상대로 굉장히 잘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베도 잘 치고 있고, 타격 자체는 단타로는 맞아낼 수 있는데, LA 인저스가 가장 무서운 건 결국 네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베, 그 다음에 샤뉴엘, 그 다음에 이제 트라웃, 그리고 아델까지 해가지고 이 장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좌투수가 나오면서 그 장타가 좀 억제됩니다. 슬러그 수치가. 그리고 토론토는 지금 보비셋이 DTD로 아직까지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보비셋의 2루 자리를 히메네즈가 잘 메워주고 있고 실제 히메네즈가 타격까지도 버텨주면서 지금 토론토에 힘이 안 빠진 채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게레로 주니어가 최근에 타율이 2할 초반대 수준으로 주번의 시리즈를 좀 망쳐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중심 타선이 침묵한 게 아니라 스프링어가 살아나면서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토론토의 타선에는 최근에는 오히려 슈나이더라든지 여타 다른 타자들의 활약이 더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바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구매율도 사실 이 경기가 가장 많이 몰린 경기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지만 토론토의 승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에 라우어도 긴 이닝을 던질 수 없는 투수이고 토론토의 불펜진은 양키스랑 시리즈 보면서 이미 느끼신 분도 있으실 텐데 LA 인저스가 오히려 불펜을 좀 아꼈어요. 어제 경기 소리아노의 7이닝 피칭을 통해서. 그러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경기가 좀 난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기가 오버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기준점이 9.5점이라면 사실 오버는 보기 좀 부담스럽고요. 거기 그냥 토론토의 핸디성을 못 본다 정도로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인데 이게 올슨의 복귀전이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이게 올슨이 원래라면은 그때 더블헤더 당시에 오픈으로 이제 홀튼을 쓰고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상 복귀전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클리블랜드는 사실 세코니도 공 좋아요. 디트로이트가 타격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트로이트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워싱턴한테 패배를 하는 과정에 이 불펜에서의 이제 소모를 좀 하지 않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휴스턴이었죠. 휴스턴도 제가 어제는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6대7로 졌는데 휴스턴이 원래라면 어제 경기에서 불펜을 쓸 때 애초에 그렇게 팽팽한 흐름이 되었어가지고 애초에 윈즈가 한 이닝 막아내고 나서는 킹을 올렸어야 됐어요. 킹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브레이와 헤이더로 가는 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윈즈를 멀티 이닝 쓰는 선택을 했죠. 휴스턴도 불펜을 아끼는 선택을 했다 결국 된통 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디트로이트도 그렇게 경기를 후반 추격하는 양상 속에서 이미 그래도 점수가 좀 벌어져 있으니까 불펜을 좀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디트로이트의 불펜진이 좀 부하가 좀 풀리죠. 그래서 후반 싸움에서도 디트로이트가 힘이 안 빠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 된다라면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할만하다. 배당이 좀 팽팽한 반반 배당이긴 합니다만 이 클리블랜드도 이 타율이 진짜 10창이나 했어요. 지금 호세 라미레즈가 최근에 20타수 무안타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칸도 최근에 막 한 24타수 2안타 3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1할 때 타율이 칸에게도 나오고 있고 호세 라미레즈는 최근 6경기 무안타예요. 무안타. 그만큼 지금 중심 상위 타선에서 해줄 수 있는 타자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가끔씩 뜬금포를 터뜨려주는 이 플라이 레인 토마스 이런 애들의 솔로포에 기대야 되고 그나마 제대로 타격을 하는 거는 산타나 한 명밖에 없을 만큼 클리블랜드 타격이 문제거든요. 지금
좀 심각한 부진입니다. 당장에 봤을 때 이 미네소타, 샌디에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이 얘네들 타격 진짜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당장 홈으로 일단 돌아와서 타선이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사실 미네소타도 마찬가지고 살아날 여지는 있습니다만 당장 제가 메이저리그를 보는 이 시야에서 그거를 저는 추측성으로 이제 홈에 왔으니까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보는 메이저리그는 그간에 해왔던 성적을 토대로 최근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성적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출하는 분석 방식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클리블랜드의 부진한 타격보다는 지금 디트로이트는 타격이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쳤죠. 워싱턴이랑 경기하면서 지금 뭐 맥켄스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펜더, 그 다음에 그 콜트 케이트, 그 다음에 톨킨슨, 여기에다 뭐 기존에 꾸준하게 해주던 글레이버 토레스, 뭐 그 다음에 뭐 라일리 그린 홈런포만 그냥 하나만 때려줘도 되니까 라일리 그린 조심 타선의 스윙 같은 거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디트로이트가 메리트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배당이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죠?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인데 미러키가 뉴욕 매치에게 두 번 당하고 시리즈를 당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격이 조금 갑작스럽게 좀 식어버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미러키의 타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동력이라든지 마이애미는 이제 좀 결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마이애미 어제 로페즈가 다행히 무안타 행진을 끊어내긴 했습니다. 시리즈에서 미네소타랑 시리즈를 경기를 하면서 2차전까지 무안타 7타수 무안타 치다가 어제 안타 하나 때려서 시리즈 동안 안타 하나 때리는 걸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 이 라미레즈, 아거스틴 라미레즈 어제도 홈런 때렸죠. 홈런 때리고 이제 타격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에드워즈도 어제 3안타인가 2안타 경기를 했었고 타격감이 좀 상위 탓에서 살아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실 산체스라던가 스토어즈라던가 지금 이제 오늘도 사실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에르난데즈 그 다음에 라미레즈 요쪽인데 얘네들의 폭발적인 타격이 이전에 시리즈 두 번의 시리즈 정도 했을 때 미네소타 시리즈 전까지 원정에서 보였던 성적보다 홈에서 확실히 타격이 또 죽어버렸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이 마이애미의 타격보다는 미네소타의 타격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샌디 알칸타라가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는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 경기가 마이애미도 지금 투소력으로 홈에서는 오히려 언더 게임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경기는 언더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어제 토로 꺼내면서 불펜 아키는 선택했고 미네소타지 그거는 미러키는 어제 이제 3대2로 지는 과정에서 불펜 소모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오늘까지도 소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멀티닝 없이 경기를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나왔던 게 유리배였고 미어스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3명 나왔는데 아무튼 연투가 없었고 멀티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싸움까지도 서로가 조금 팽팽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점수 생각하면 한 7점 정도 나서 끝날 것 같아요. 미러키의 한 뭐 많이 나면 5대2 진짜 적게 나면 한 4대2에서 4대2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의 우세를 봅니다만 언더를 조금 더 괜찮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랑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찰리 모튼 대 스트라이더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실 논외의 이제 선수인데 이제 최근에 타격 능력만 보면요 스트라이더의 구종 자체에서도 봤을 때는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구종적으로만 보면은 볼티모어가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경기가 볼티모어의 타격이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스트라이더의 실질적인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이 성적이죠. 그 피안타율 자체만 보면은 2할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2할 최근에도 1할 9푼대, 1할 8푼 후반대 타율에서 성적이 유지가 될 만큼 피안타율이 극악으로 낮은 선수가 이 스트라이더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더를 상대로 이 볼티모어 타자들이 타격을 최근까지 보여준 타격 수준을 보여줄 것인가. 분명히 지금까지 보여준 수치만 따지고 보면은 라우레나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 거너 앤더슨, 마요, 오원, 산체스
다 지금 스트라이드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라는 구종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구종 자체만 구종에 대한 대응 능력이랑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반영을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그게 아까 루커랑 말을 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타 평범한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의 그런 공이라면은 이거는 볼티모어가 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더의 그런 공이라면은 스트라이더가 지금 제구가 조금 흔들리고 있죠. 이 볼넷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피안타율 자체는 스트라이더의 힘으로 좀 찍어 눌러줘야 된다라고 좀 판정성을 해주는 경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투수의 피안타율이 극악이에요. 1할 7푼 아까 소로카처럼 1할 7푼 때 나오고 스트라이더 1할 9푼 때 2할 때 나오고 이러면은 저는 아무리 타자의 성적이 좋아도 투수 편을 들어줍니다. 그거는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타자들을 상대하면서도 그 성적을 유지해왔던 투수의 그 스토프를 더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지표상으로 보면은 구종별 공략으로는 볼티모어가 최근 타격감으로 스트라이더 공략해야 된다고 보입니다만 스트라이더의 기본 능력치를 따지고 보면은 시즌 성적을 보면은 그런 볼티모어의 타격도 지난 원정에서 또 볼티모어가 타격감이 조금 줄었죠. 분명히 홈에서의 볼티모어의 타격과 원정 볼티모어의 타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제가 해드렸었고 그걸 따지고 보면 오늘도 사실은 찰리 모튼을 상대로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올슨 그리고 이제 심 머피 올슨 심 머피 여기에 플러스 아쿠냐 주니어 최근에 개 못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아쿠냐 주니어고요. 그래도 부상 복귀한 팔머까지 팔머가 아니라 프로파까지 프로파가 복귀하고 바로 홈런 2방 때리면서 타격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애틀랜타가 홈에서 기세를 좀 먼저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랑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게 진짜 이제 똥경기죠. 어제도 제가 휴스턴의 승을 예상을 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일단 뭐 어제 경기 주인공 에스트라다였죠. 혼자서 이제 타점 다 쓸어 담는 그 타격으로 홈런을 시작으로 이제 어제 경기 비비게 만들어줬던 선수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에스트라다의 기세가 지금 홈에서 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건데 선발 밸류 자체가 좀 차이가 좀 심하다라는 게 가장 크죠. 다만 화이트삭스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화이트삭스도 지금 최근에는 다시 타격감을 올리고 있는 쿠에로 타격감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타격감이 떨어지고 있는 게 바르가스, 그 다음에 소사, 그 다음에 로하스, 슬래터 다 타격감 떨어지고 있고 지금 화이트삭스의 방망이가 좋지가 못해요. 그런 상황에 콜로라도는 방망이는 살아있는데 선발 차이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샌드텔라가 조금만 힘을 내주면은 의외로 이 경기가 기준점 11.5점 또 코어스필드답지 않게 좀 기준점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화이트삭스도 지금 최근에 불펜 성적 보면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경기 사실 서로가 놓치고 싶진 않은 경기일 거고 팽팽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전 비추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휴스턴 경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프리먼이 그렇게 쳐주면은 다저스 입장에서 땡큐죠. 분명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프리먼이 그렇게 살아나 버리면은 무키 베츠가 이번 시즌 2할 4푼대 타격으로 좀 안 좋다고 하지만서도 오타니 프리먼 그다음에 윌 스미스 뭐 요 라인에서 그래도 다저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 투수가 카스파리우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불안한 거는 이 맥켈러스 주니어 주번 부상 복귀 전에 난타 플러스 볼즈의 홈런으로 피홈런으로 개털리고 내려갔고 이제 오늘 경기도 저는 이제 맥클러스 주니어 부상 또 당하기 전에는 이제는 맥클러스 주니어가 제대로 던지겠거니와 믿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탈했다가 재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경기 그렇게 망쳐먹었으면 또 맥클러스 주니어의 기량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저에게는 한 4경기 정도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도 맥클러스 주니어는 못할 거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휴스턴 지금 페냐 부상으로 빠졌죠. 10일짜리 IL에 들어갔습니다. 페냐가.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이 경기는 좀 그냥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분명히 타선 무서워요. 지금 다저스가 경계해야 되는 타자는 결국 당연히 이 파레데스 그리고 알투베
그 다음에 한 명 더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카라틴이에요. 의외로 뜬금포를 날려주는 카라틴이. 이외에는 뭐 스미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디아즈 좀 뭐 그런 마이어스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카라틴이랑 파레데스 알투베 세 명이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통제만 할 수만 있으면 다저스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분위기 잡고 가야 된다라고 먼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최근 수치만 따지고 보면 휴스턴도 할만하긴 한데 다저스가 프리먼이 그렇게 살아나면 완전히 좀 이렇게 타격을 좀 밀어치고 당겨치고 중내수 쪽으로 날리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해버리면 다저스는 굉장히 좀 큰 힘을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랑 애리조나인데, 이거는 지금 애리조나가 정배당이죠. 정배당인데 초기에 이제 발매가 됐을 때는 해외에서 이 경기가 캔자스 시티가 정배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발매되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이제 캔자스 시티가 초기 배당이 이제 1.86배, 애리조나가 1.95배로 해외에서 발매가 됐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애리조나의 배당이 0.08배가 빠지게 되면서 배당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해외도 애리조나가 국내처럼 이제 약 정배 양상으로 됐습니다만, 사실 배당이 이 정도까지 정배당은 아니에요. 해외에서 아직까지 캔자스시티의 배당이랑 반반 배당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애리조나 승리 가능성을 좀 더 구매율 자체에서는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는 애리조나가 이길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 왜 그러냐면, 이 캔자스시티 6월달에 좌투수 상대 성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비트 주니어, 살바도르 페레즈, 인디아까지 이 상위 타선 내 파스칸티노를 제외한 이 다른 여타 타자들이 좌투수에게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부빅이 지금 6월달에 말아먹었죠. 5월달과 6월달에 부빅은 완전히 다른 투수인데, 달라진 게 뭐였냐면 우타자에게 승부를 하면서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부빅이.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이제 애리조나가 치르면서도 사실 아직 완전체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애리조나가 오늘 부상에서의 여파를 이제 뭐 케빈 캐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이루스 바르가스라든지 포수 모레노라든지 이게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해버리니까 조시 네일러, 페르도모, 케텔 마르테 여기에 의존도가 좀 크지 않나. 옛날만큼의 구리엘 주니어라든지 뭐 타격이 좀 지원해주는 부분은 좀 운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부빅이 좀 버텨주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애리조나가 보여주는 불안감을 생각했을 때 캔자스시티가 할만하지 않나. 여전히 이 경기가 배당이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캔자스시티가 여전히 할만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그 가능성은, 물론 지금 이제 로드리게스가 최근에 또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 해주고 잡는 피칭을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6월달에 제가 파악한 이 좌투 상대로의 캔자스시티의 성적과 좌투 상대로의 애리조나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캔자스시티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캔자스시티 승을 좀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승 갈 사람만 가고 아님 말고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먼저 말씀드린 건 일단 언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애틀레틱스의 핵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랭겔리어스가 부상해서 복귀는 했어요. 랭겔리어스가 복귀를 하니까 이 제이콥 윌슨이 지금 DTD가 원래 햄스트링 때문에 내일 출전이 지금 미정입니다. 제이콥 윌슨이 빠져버리면 아직까지 안도아르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마이너리그 리헵 등판 시작했거든요. 리헵 출전을 타격을 안도아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제이콥 윌슨 빠지면은 소더스트럼과 랭글리어스, 그 다음에 루커, 그 다음에 커츠, 얘네들의 장타 싸움으로 이 애틀레틱스가 야구를 해야 돼요. 벌렌더가 얘네들한테 홈런 맞는 순간 이거 역배납니다. 이게
지금 벌렌더 입장에서도 사실 득점 지원을 많이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단 좌투수 나오죠. 시어스 샌프란시스코가 이 좌투수 상대로 보여주는 이 최근의 타격 자체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어요. 특히 데버스도 너무 좌투수에게 약하고요. 이정우도 좌투수에게 최근 2주 동안 1할 때 치고 있고, 좌투수에게 강했던 투수가 타자가 사실 체프먼인데, 체프먼이 오투였나? 체프먼이었나? 아무튼 지금 나머지 타자들에 대해서 좌투수에게 면역을 보이는 타자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장타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타격감이 조금 올라온 게 윌리 아다메즈죠. 윌리 아다메즈 말고는 당장 샌프란시스코의 라인업에서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애틀레틱스가 오히려 큰 거 한 방 한 방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제이콥 윌슨이 1회나 저래나 나오는 거긴 해요. 근데 얘가 못 나오게 되었을 때는 애틀레틱스도 이 출루 자체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겠죠. 벌렌더를 상대로. 그렇게 치면은 10.5점의 기준점은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면은 프리뷰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마누라 택시 이슈로 조금 공백 시간 있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요까지 하고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입니다.